안녕하세요. 법선생TV 허인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유류분에 산입되는 이제 증여의 범위와 가액의 산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이전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류분이라는 것은 나의 유류분에게서 내가 받은 이제 특별 수익과 남은 상속증에서 분할받은 상속분을 제외하더라도 그 유류분 부족이 생겼을 때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유류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방이 받은 증여를 입증하거나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류분 계산 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나의 유류분이라는 것은 이제 최소한 보장되는 나의 상속분인 것이고, 그게 이제 유류분액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나의 유류분율을 곱하는 겁니다. 유류분율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보통 직계 비속인 경우, 배우자인 경우, 또 뭐 3분의 1 곱할 때는 이제 직계 존속인 경우인데 주로 이런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나의 상속분의 2분의 1을 곱한 것이 이제 나의 유류분율이고, 어떤 유류분 기초 재산에서 그 비율을 곱한 것이 최소한도로 나한테 이제 보장되는 상속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결국 가장 중요한 유류분 기초 재산을 어떻게 따질 것이냐? 남긴 상속 재산과 증여 재산을 합하고 상속 채무가 있으면 이제 공제한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렇게 민법 제1113조에서 이런 유류분 기초 재산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 남긴 재산과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서 산정한다. 풀어서 쓴 거죠. 그래서 유류분 부족분은 이렇게 해서 산정된 나의 유류분에서 내가 받은 특별수익, 나도 이제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 특별수익을 빼고, 그리고 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에서 내가 분할받은 그 상속분까지 빼더라도 부족하다면 그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계산했을 때 플러스일 때 반환 청구 가능하다. 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의 범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1114조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그 증여는 상속 개시 전, 망인이 돌아가시기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해서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1년 전에 증여를 하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그 유류분 권리자의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의 경우, 이른바 이제 악의의 증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의의 증여 경우에는 1년 전에 한 경우에도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14조는 제3자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공동상속인, 그 상속인들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는 이런 기간이 제한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 이유는 특별수익에 관한 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증여재산에 대해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할 때에도 기간에 제한 없이 다 포함을 시키는 것처럼 유류분을 계산할 때에도 1114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기한에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유류분이 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78년 이전 증여는 제외가 된다는 것까지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고, 특별한 경우로 이제 대습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피상속인보다 상속인이 먼저, 아들이 먼저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 그 손자가 대신해서 상속받는 경우를 대습 상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습 원인 발생 전에 대습 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문제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즉 아들이 죽기 전에 손자한테 할아버지가 증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아들이 돌아가셔서 그 증여받은 손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대습 상속인이 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2012-3180이 판결에서는 이거는 본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손자가 상속인 지위에서 받은 게 아니라 제3자 지위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판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조건 옳은 판결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즉 꼭 이런 사례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례에서도 손자가 증여받은 경우에 그 증여는 악의 증여 또는 그 형식상으로 손자한테 준 거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아들한테 준 거와 동일하다라는 이 실질적 수익 법리에 의해서 유류분 기초 재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판례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그 다른 판례와 이제 충돌하는 면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경우에는 손자에 대한 증여가 실질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그 증여가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판례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특별 케이스로 이제 상속분을 양도하거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증여한 경우에 이것도 유류분 기초재산에 들어간다라는 판례가 최근에 났는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상속 당시에 어머니도 상속인이 될 것인데 그 어머니가 자기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장남한테 무상으로 양도한다든지 또는 협의 과정에서 또 장남한테 자기 상속분을 포기하고 준다든지 이거는 결국 무상 양도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때 아버지 상속재산에서 포기했던 증여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그 어머니 유류분을 따질 때는 그 유류분 기초재산에 들어간다 이런 판례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보는데요. 아까 이제 공동상속인은 기한에 제한 없다. 79년 이후는 했지만은 제3자 증여는 1114조가 이제 적용이 되고 원칙적으로 1년간 한 증여만 포함이 되는데 악의의 증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한 불문이다라고 하는데 이 악의의 증여에 대한 정의로는 당사자 쌍방이 그 증여를 하는 망인이나 증여를 받은 제3자나 증여 당시에 그 증여재산의 가액이 내가 받은 증여재산의 가액이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 즉 유류분은 전체 재산의 이제 2분의 1을 기준으로 이제 산정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재산을 받으면 그 내가 받은 재산보다 남은 재산이 적다라고 한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나중에 이제 유류분이 침해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아니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뿐만 아니라 또 이게 이제 장래에 증여받은 이후에 장래에 이 망인께서 뭐 수입이 없어서 그 망인의 재산이 이제 증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악의의 증여가 인정된다라는 이런 그 판례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당해 소송에서 이제 입증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의 범위와 관련해서 78년 이전 증여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괄호에 이제 단 유류분 부족분 산정 시 특별수익은 포함. 이 얘기는 뭐냐면은 유류분 기초재산, 즉 나의 유류분액을 구할 때는 그 78년 이전 증여는 포함이 안 되지만 유류분 부족액 산정, 즉 그 내가 이제 그 반환 청구권자가 받은 특별수익을 계산할 때는 78년 이전 것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거 좀 구분하시면 되고 대수번임 발생 전 대습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제외된다는 것 말씀드렸고 상속분 무상양도 또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의한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러한 증여 범위와 관련해서 그럼 모든 증여가 다 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이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 의례적인 증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류분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합니다. 즉 이제 상속분의 성급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뭐 일반적인 용돈 또는 생활비 등 이제 소액으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의례적 증여는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는데요. 뭐 부동산을 이제 망인으로부터 그 증여 받을 때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이라든지 임대차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채무를 부담하고 받는 증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제 포함은 되는데 다만 그 부담액은 공제가 된다는 것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언대용 신탁으로 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많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급심 판례는 된다는 판례가 있고 안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추세는 유언대용 신탁도 유류분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이제 좀 우세한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에서 나오는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는 다만 유류분 기초재산에는 이제 포함이 가능한데 그거는 이제 그 보험금을 망인이 이제 부담했을 때의 얘기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 가액을 산정할 때는 그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보험금에서 망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100% 망인이 보험금을 납입했다면 그 보험금 전체가 결국은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계산할 때 특별수익으로서 다 계산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전체 보험료 납입금 중에 그 망인이 납입한 비율이 50%라고 한다면 전체 보험의 50%만 특별수익으로 인정이 된다. 뭐 당연한 얘기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상속 유류분 계산 시에 증여 재산의 이제 가액을 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상속재산 분할에서 증여재산 산정과 동일합니다. 즉 상속 개시 시 가액으로 산정을 하게 되고요. 증여 이후 만약에 이제 증여 이후에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증여를 받았는데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어떤 그 수증자의 노력으로 가치가 상승된 경우에는 증여 당시 성상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임야를 농지를 증여를 받았는데 아버지로부터 나의 노력과 비용으로 이거를 이제 대지로 바꿨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때는 대지를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이전 증여받았을 때 농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증여받은 재산을 중간에 처분하게 되면 과거에는 처분하게 되더라도 처분과 관계없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했다면 최근에 선고된 23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처분 당시의 가액, 즉 매매 가액에서 상속 개시 당시까지 디플레이터법에 의한 현금으로 계산이 된다는 것, 이게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류분은 이제 원물 반환이 원칙인데 원물 반환이 아니라 이제 가액으로 반환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 가액 반환 시 기준이 되는 시가는 상속 개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 시 기준이다. 즉 유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유류분 소송에서 이제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될 즈음에 이른바 이제 감정평가가 있게 될 것이고 그 즈음에 감정평가 금액으로 계산이 된다는 것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유류분 계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여와 관련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상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